안녕하세요. 저희는 수혜요. 수혜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찍었죠? 저희가 그동안 왜 영상을 못 찍었죠? 저희가 코로나여가지고 다 집에 있기도 하고 그때 외출하기가 좀 힘들어서 못 찍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학교를 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안 나서 여기는 본과 3학년이 되었고 저는 이제 본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끝이 되어서 그래서 좀 바빠서 못 찍었고 지금은 이제 방학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과 3학년의 생활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의과대학교 본과 3학년. 한의대는 본삼이 제일 힘들기로 유명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본삼은 공강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9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몇 시에 끝나죠? 보통 6시나 7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을 듣고 끝나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뭐 과제 좀 하고 하면 끝! 그 다음날 아침 또 가서 똑같은 생활하고 또 저녁 먹고 뭐 운동하거나 과제 좀 하고 끝!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복된다고 해야 되나? 엄청 규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뭔가 학생인데도 뭔가 저는 직장인처럼 딱 9시 맞아요. 출근, 6시, 7시 퇴근 딱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항상 9시에 등교 했었나요?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는데 출석을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106명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을 다 부르려면 보통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은 수업만 하고 이제 수업 전부터 출석을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분 전에 오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5분 전에 와서 출석을 부르는 과목이 있어서 9시 수업이면 8시 50분까지 도착을 해야지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학기, 3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먼저 온 순서대로 이제 앉고 싶은 자리를 앉고 3학년 2학기 때는 그 여름방학에 지정 좌석을 정해요. 1학기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오는 사람이 조금 더 뒤에 앉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서로 빨리 오겠다고 좀 경쟁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과 4학년인데 병원을 되게 실습을 일찍 나가는 때가 있는데 본과 3학년 학생들 일찍 가는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이랬더니 저희 지금 점점 더 빨리 와서 애들이 더 뒤에 앉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 해서 8시 조금 넘었는데 애들이 등교를 하더라고요. 9시까지인데. 그러니까 저희 강의실, 본과 3학년 강의실이 딱 하나가 이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년들은 조금씩 강의실이 바뀌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항상 그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강의실 특성이 약간 세로로 길어요. 많이 나오겠다. 별로 안 많아지네요. 맞아요. 가로로 길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쌓여있는 구조라서 뒤로 갈수록 교수님이 굉장히 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자리라서 이제 사람마다 뒷자리가 싫으신 분도 있고 뒷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뒷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와서 뒷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캉씨는 항상 몇 시쯤 오셨나요? 아 맞아. 저는 본과 3학년 딱 첫날에 제가 이제 50분까지 와야 되잖아요. 45분에 도착을 했어요. 5분 전 일찍 왔는데 자리가 진짜 모든 자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왔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에 맨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제가 앉았어요. 저랑 제 친구랑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월요일 하루 종일 교수님을 진짜 코앞에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음날에 무조건 일찍 와야겠다. 그래서 다음날에 제 친구가 한 30분에 왔나?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조 씨는 어디 앉으세요? 저는 이번 학기 거의 대부분을 한 5분 남기고 출석했기 때문에 한 8시 55분에 온 거죠. 그쯤 오면은 웬만한 좋은 자리는 다 선점되어 있어서 남은 곳에 앉거나 아니면 맨 앞에 앉거나 해서 교수님과 자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학년 2학기 때 지정 좌석을 하는데 그거를 여름방학에 개강 하루 전인가? 정해요. 이것도 근데 선착순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 먼저 그 원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희는 제일 빨리 온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뭐 31일 12시에 추첨을 하겠다, 배정을 하겠다고 하면 전날 30일 8시에 온 친구들이 거기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점점 애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는 거죠. 학관 앞에서 밤을 새고 먼저 온 순서대로 배정을 받는 그 정도로 조금 뒤에 앉는
경쟁이 조금 심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이건 아마 저희 학교만 있는 좀 특이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럼 주디 씨는 그때 어디에 앉았어요? 근데 저는 새벽 5시에 갔단 말이죠. 근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제 앞에 있었어요. 저희는 약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학번 동기들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중간부터 차고 애들이 약간 앞에도 앉을까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막 차는 거예요. 저희는 완전 뒷자리 뒤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한 학기 내내 진짜 너무 행복했고 이게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매일매일 그렇게 너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지치잖아요. 근데 좋았던 거는 또 저희 앞에 이렇게 덩치가 큰 남학생들이 이렇게 잘 가려줘서 저희는 좀 딴짓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앞쪽에 앉았던 친구들도 학기가 진행될수록 내가 왜 그랬을까? 뒷자리를 안 하고 왜 앞에 했지? 이런 얘기도 많아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예비 한의대생이든 지금 한의대생이든 자리를 정하게 된다면 저희는 뒷자리를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유좌석제인데 한 학기를 하다 보면 점점 다 같은 자리에 앉는데 그래도 또 앞에 앉으시는 사람들은 다 계속 앞에 앉고 맞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딱 선호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앞자리 아니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크냐면 진짜 강의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으면 안 들려요 아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앞자리 분들이 대답을 하면은 뒤에서는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래?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정도로 뒷자리 앉으면 좀 잘 안 들리죠. 네, 다른 세상이에요. 저희가 본삼이 힘들다고들 하는데 물론 그 평상시에 수업할 때도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 본삼이 꽂힌 시험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험 기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선 과목 수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게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많으면 3개씩 또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3개씩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에 가서 하나 보고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 보고 그 후에도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 보고 하면 해가 져 있어요. 그런 날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캉 씨는 어땠었나요? 시험 기간? 저희가 그 본삼의 경우 18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시험 기간을 따졌을 때 보통 일주일이 항상 넘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 되게 끝으로 갈수록 체력이 딸려서 힘들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죠. 본과 3학년이 시험을 거의 2주 정도 잡고 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학년들은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닌데 먼저 시험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학년이 시험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시험을 치고 있는. 일단 그게 좀 힘들고 과목 수가 많고 그 한 과목당 외워야 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진짜 급하게 보고 들어가서 시험 치고 또 아까 말했던 대로 밥 먹고 뭐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또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바로 다음날 공부하다가 또 치러 가고 또 공부하다 시험 치고 약간 이게 계속 반복이 며칠간 된다고 하면 잠도 편하게 막 푹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피곤함이 누적이 돼요. 그리고 수업 그 전에도 이제 그냥 일반 수업을 할 때도 좀 피로하잖아요.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험의 피곤함이 더해지니까 엄청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본삼이 좀 특이했던 게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보통 학교에서 주어지는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저희가 그걸 넘어가면 그 수업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수업을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업도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본과 3학년 시험은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웰컴 투 더 헬. 여기가 지옥이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게 특히 힘들어요? 저는 일단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거, 누적된 피로가 정말 힘들었고 시험이 누적돼 얼마나 몽롱했냐면 예를 들어 이제 9번, 10번, 11번 그날 이제 3개를 보는데 9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혼자 11번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11번 시험을 치는 줄 알고 11번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걸 보길래 저 친구들은 아침 공부를 다 하고 오후 걸 공부하나 보네? 이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다른 거예요. 뭐지? 그냥 나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그냥 뭐 어떻게 보고 나왔는데 그때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치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약간 좀 혼미했어요. 너무 잠이 와가지고. 이게 그리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전략을 좀 짜고 맞아요. 이걸 잡고 있어야지 이게 원활하게 시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5과목 이런 게 아니라 18과목이니까 약간 정신을 놓으면 저희가 한 과목이라도 까락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요. 저 시험 팁이 있어요. 아니 2주간 본다고 하면 2주째는 다 버려요. 일단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제 뇌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다 이쪽 과목은 다 버리고 요 과목에 저는 목금 정도 거는 토요일에는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주 주말에 공부를 한다고 토요일에 한번 대충 싹 보고 이제 일요일부터는 월요일 과목만 보고 화수는 좀 간단하게 해결.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거는 제가 토요일에 봐둔 게 좀 있으니까 그 기억 필요함과 그 기억을 좀 더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토요일에는 그 목금 쪽 그 후반부에 보는 걸 좀 살짝 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아예 전반부 건 그러니까 첫날 것만 계속 보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캉 씨는 시험 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약간 말족을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과목이 많아서 이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뭔가 별로 안 어려워서 외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뭐 시험을 6개, 7개 보고 나면은 거의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말족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은 전날 이제 보통 다시 외우잖아요. 근데 엄청 빠르게 외울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말족은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외운 것 같은데 하면은 결국에 다시 외워야 돼서 또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족을 만들어 놓는 게 팁입니다. 조조 씨는 팁 있었나요? 저는 약간 생활 면에서 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3시간 자고 그 다음날 정상적인 두뇌 활동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밤을 꼴딱 새서 예를 들어서 6시간, 7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그 중에 4, 5시간을 자고 나서 나머지 2시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충실히 자야 된다가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만 그런 줄 모르겠지만 시험 전날에 지금 당장 외워야 될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덮더라도 그 다음날에 다시 그거를 보면은 뭔가 훨씬 한 3-4배는 빠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힘들어도 그 다음날 거를 보고 조금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보면은 훨씬 잘 외워지는 게 제 팁입니다. 저도 관련 팁이 있어요. 그 시험을 보고 가면 저녁이잖아요. 저는 저녁에 낮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저녁에 먼저 자고 일찍 새벽에 깨서 공부를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 깨고 나서는 더 안 자는 건가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시험 보고 좀 자고 이제 그 새벽 한 2-3시쯤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4월은 중간고사의 달인 것 같고 6월은 또 기말고사의 달로 4, 6월은 그렇게 약간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든, 그냥 딱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정도로 시험기간이 좀 빡센 것 같았어요. 본3이랑 뭐 다른 과외나 알바 같은 걸 혹시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병행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침에 갔다가 오면 6시, 7시인데 체력이 엄청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외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주말에 잘 시간 조절을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체력이 안 받쳐줄 것 같아요. 주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막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당연히 과외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사실 제 동기 중에 과외를 하는 친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스케줄을 들어보면은 진짜 강철 체력이다, 이 말이 진짜 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 체력이 좋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은 몇 명 없었고 대부분은 그냥 학교 생활 정도만 간신히 하는. 그래서 진짜 너무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약간 건강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과외 하고 있어요. 영상 때. 진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경우는 조금 일반적으로 다른 게, 일단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 한 번 가면 이제 3시간 하고 있고, 하는 집과 좀 얘기가 돼서 일단 시험기간은 먼저 빠질 수 있게 얘기가 돼서 전 시험기간 2주 정도를 빠지고요. 그냥 평일에 저는 7시부터 10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요일은 6시 정도에 끝나니까 그냥 바로 가서 하는데, 근데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또 하면 할 수 있는? 제 주변에도 저는 과외하고 있다는 본3 동기들이 2-3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일요일에 하는데 시험 기간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성적을 진짜 중요시 하면은 좀 힘든데 그냥 성적이 크게 막 엄청 신경 쓰지 않으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이 되나요? 보통 쉬는 시간이 2시 50분에 끝나서 3시까지 쉬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수업 때 출석을 미리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막 10분 전에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은 전 수업이 50분에 끝나는데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10분 전에 다음 수업 출석을 부른대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출석 부를 때는 사실 자기 이름 부르면 쉬는 시간의 경우 보통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김 씨니까 좀 앞에 부르고 조조 씨는 장 씨니까 뒤에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를 부르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이제 편의점 갔다 오고 조조 씨는 이제 먼저 부르면 어차피 한 6, 7분 후에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것도 좀 위험해요. 왜냐면 그래서 출석을 보통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부르는데 가끔씩 뒤에서 부를 때도 있고 중간에서 부를 때도 있고 약간 케바케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가 어디서 부르는지 살펴보고 자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보통 잠깐 나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맘 편히 쉬는 시간이 보장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점심시간도 되게 빠듯하게 느껴지는 게 점심시간도 10분 전에까지 도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 또 양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래저래 한 다음 시간 20분 전에는 학교를 들어와야 이렇게 양치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게 돼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빨리 나가서 빨리 먹고 빨리 들어오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 점심시간에 친한 동기들이랑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서 그 학관에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되게 오랜만에 매일매일 약간 소풍 온 기분? 저희 좀 재밌었어요, 그건. 그래서 도시락 싸 드시는 건 나름 본3의 소소한 재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도시락은 주로 어떤 거를 싸가셨어요? 그냥 매일매일 요리를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기성식품 그 볶음밥? 인스턴트 볶음밥? 비비고 막 그냥 이런 거 볶아서 가고 먹고 뭐 그랬습니다. 조조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쌓아오지 않고 나가서 먹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막상 수업이 끝나면은 기분이 좋아서 여기 빠른 발걸음으로 내려가서 저희 본과 3학년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유난히 좋아하는 식당이 꿀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멀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서 훌딱 먹고 돌아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점심시간 되면은 딱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뭔가 조금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약간 빠듯하더라도 어디를 갔다 오자 이런 주의라서 한 번도 싸운 적은 없고요. 그것도 있고 저는 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변에 뭔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전 아침에 제 한 번 이끌고 나오기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거를 싸우고 이제 또 싸우고 나면은 집에 가서 또 씻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깔끔하게 밖으로 나가서 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서 이제 빨리 나오는 거 위주로. 두 분의 본과 3학년 생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소소한 행복 이런 게 있었나요? 본3의 나의 소소한 행복. 저의 소소한 행복은 이번 학기에 저희 학번 남자 학생들이 다들 헬스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또 저랑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예컨대 어떤 수업이 갑자기 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휴강. 갑자기 휴강이 네. 들면은 이제 그 시간 2시간 정도가 비니까 그 친구랑 같이 얼른 뛰어가서 헬스를 하고 왔었는데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캉 씨는 어떤 소소한 재미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으면 생각보다 많은 앞에서의 그 수업으로부터 차단을 받기 때문에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뒷자리를 선호했냐면 이제 앞에 있으면 너무 이제 거의 8시간 동안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항상 수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힘듦이 있는데 이제 체력적으로도 약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와 소소한 잡담 이런 게 저한테는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도 저도 뒷자리였으니까 나는 솔로를 다 봤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안 걸릴 수 있는 진짜 그 정도로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나는 솔로 정주행을 다 하고 네, 뒷자리에 앉으면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일탈? 한의대생의 소소한 일탈. 맞아요. 나는 솔로 보기.
제가 이번 학기 제일 힘들었던 과목은 응급의학이었는데 이분이 수업 때도 힘들고 시험 때도 되게 우리를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수업 때는 어떤 면이 힘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게 교실에 도착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수업이 2시간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는 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수업을 멈추시고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그런 게 좀 스트레스였고요. 그리고 시험 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그 공부하는 양도 많고 문제 수도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과목에서 과락을 간혹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부담을 많이 안고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힘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그 시험이 거의 교과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와서 모두 고르시죠. 여기서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하니까 찍을 수도 없고 말 하나 딱 바꾸면 틀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때는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한 20몇 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험이 좀 어려워서 진짜 맞아요. 힘든 과목이 맞습니다. 100문제인데 저희가 50분을 주니까 사실 한 빡치게. 문제, 네, 한 문제당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모두 고르시오니까 모든 선지도 읽어야 되고 이래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출석을 부르다가 이제 결석한 걸 교수님이 보시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3번 결석하면 시험 못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못 본다는 건 과락을 한다는 거고 그것은 곧 유급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뭐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석도 못하고 지각을 하면은 또 가끔 수업 초반에 지각을 한 학생이 있으면 지각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각 안 되고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나가면 나갔다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출석을 또 뒤에 부르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 출석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느낌 바로는 이제 보통 저희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마시는데 다른 과목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시는데 응급은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응급의학 때는 좀 약간 덜 마시고 화장실 조절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이 딱 기말고사 중간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시고사를 봐요. 그게 어쩌면 학생들이 좀 부담을 덜게 하는 장치일 수도 있지만 또 준비하는 게 또 영한 힘든 일이 아니라서 그것도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응급의학이 힘든 게 내용이 엄청 많고 제가 응급의학 공부하면서 느낀 게 모든 과목의 내용이 응급의학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응급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과목까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응급의학 교수님이 좀 무서우신데 저희 하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응급의학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친구가 지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좀 뭐라고 처음에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늦어가지고 교수님이 본과 4학년 학생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이러면은 왜 늦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저 병원 갔다 오느라 감기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프지 마세요 이러고 이렇게 들여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라고. 맞아요. 근데 교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실습 볼 때도 저희가 느꼈는데 엄청 따뜻하게 환자가 엄청 많으신데도 많이 알려주시고 교수님은 좋습니다. 저는 친구과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의대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과. 그래서 학점도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엄청 많으세요. 한 8명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다. 근데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한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공부를 시작해서 쫙 빨려 들어가서 쭉 하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다 달라지면 시험 문제도 다 달라지고 공부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랄까? 8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수만큼 그 과목이 쪼개져서 하나의 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신구과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그 본과 3학년 동기들끼리 너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생긴 좀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예과 때 듣기로는 본산 때 너무 붙어 있어서 CC가 많이 생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거의 4년, 5년 넘게 봤는데 뭔가 그제서야 생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계속 보는 사이인데 근데 약간 하면서 조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게
분명히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 본3이나 됐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과의 경우 100명이 넘기 때문에 대형 과고, 원래는 분반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못 보던 사람도 있는데, 본3이 되면은 이제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는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자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던 사람도 이제 하루 종일 8시간씩 매일매일 보니까 서로 인사는 안 해도 되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걸 보는구나. 내적 친밀감. 내적 친밀감이 너무 생기고 실제로 되게 조금씩 소소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되게 반갑게 맞아요. 저 사람 또 저기 앉았네? 약간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씩 더 친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게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을 하면 CC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끈끈한 게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이 고생하는 친구들이라는 유대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엄청 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안쓰럽고 뭔가 막 우리 같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유대감이 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괜히 막 동기들 보면 좀 짠하고 막 피로에 쩔어 있으면 진짜 막 안쓰럽고 전 좀 그렇더라고요.